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여러 가지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기사가 좀 눈길을 잡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대 사회보험. 직장인이 되시면 가입하는 경우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렇게 4대 보험으로 꼽히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률이 지금까지는 0%대를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올 3월 들어서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숫자가 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냉전에 홍콩이 뇌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요. 다시 불붙은 홍콩 시위, 지난 주말 상황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물대포도 등장했고요. 최루탄 역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연행되는 모습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좀 보겠습니다. 중국은요,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위대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홍콩의 지위, 여러 가지 관세 등등의 특혜를 줬거든요. 이거 박탈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요, 어떤 외부 개입도 허용할 수 없다.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근 무역 문제로 그리고 코로나19의 발원지 문제로 미국과 중국 심상치 않게 다투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홍콩이 또 다른 전선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핵 억제력 강화한다. 김정은 미국 보란 듯 핵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핵 얘기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나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핵 얘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재했습니다. 22일 만에 북한 매체에 재등장을 한 겁니다.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한참을 또 안 나왔거든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신종 단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이 있다. 이 핵 억제력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요. 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서 정면 돌파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300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275 이렇게 숫자가 돼 있습니다. 심겨운 코로나 의병이다.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감염 전문 의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 많은 분들 느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답니다. 이 수치를 보면요. 국민 8만 명당 한 명입니다. 적어도 너무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OECD 평균 의사 총 5만 명 부족.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K방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의사 증언 없이는 모래성이다. 특히 감염내과 전문의 이거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나오고 있는데 당 정원 14년 묵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의협 등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92%가 타갔답니다. 재난지원금. 지난 4일부터 수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92%. 뭐 거의 다 가신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자발적 기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자발적 기부는 적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검은 그림자입니다. 여당 당대표께서 검은 그림자가 지금 뭔가 보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오늘 회견 예정돼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2m 쥐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군 참모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2m짜리 쥐빙을 들고 뭔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굉장히 눈길을 잡는 장면이 오늘 언론에 소개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경제와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여기 뭐 그래프도 있고요. 제목도 좀 실려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받았답니다.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구가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령률을 따져보니까 92.6%입니다. 거의 다 받아간 겁니다. 아직 못 받으신 가구는 한 7% 남짓 되는군요. 그리고요, 금액으로 치면 12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래프상으로 좀 자세히 소개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운데에 그래프 가운데 있는 글자가 보이시죠? 지급 대상이 2,171만 가구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지금 2,010만 가구가 신청해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2.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방식은 뭐 여기 보면 65%가 신용 그리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받아가셨고요. 상품권이 한 5% 정도, 선불카드는 8%, 현금 지급까지. 현금 지급은 지난 5월 4일 날 일주일 정도 먼저 지급이 됐죠. 지금 현금 지급이 한 13% 돼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92.6% 굉장히 높죠. 수령률이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금 지급받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과연 어디에 썼을까? 그거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재난지원금으로 한우 맛보자. 한우요. 왜냐하면 한우가 사실 평소에 먹기는 좀 가격이 높습니다. 재난지원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쓰라고 준 돈이니까 요 돈으로 평소에 좀 비싸서 못 먹었던 한우를 맛을 보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도매가가 연일 최고치입니다. 수요가 느니까 한우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도축이 줄었는데 수요는 급증했다. 킬로그램당 21,304원, 1년 사이 33%가 올랐다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2만.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한우가 이렇게 싼가? 근데 도매가입니다. 식당에서 드시는 가격이 아니고요. 도매 가격이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먼저요. 이와 관련된 좀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생필품이라든가 채소, 야채, 정육 같은 품목에서 전 대비 30%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전에 사가신 분들도 집에서 파티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30-40% 차지해요. 아이가 워낙 좋아해서 먹긴 하는데 좀 큰맘 먹어야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평소보다 좀 더 양을 많이 먹었어요. 어르신들이 돋보기 좀 싼 거 주로 맞춤을 하는데 다초점 렌즈는 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영상 내용을 보면 이제 한우들 많이 드신다. 그리고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 뭐 이런 거 안경을 맞추시는 분도 많다. 이렇게 소개가 좀 돼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재난지원금 신청하셨습니까? 예, 저도 받았고 저희 집사람도 받았습니다. 한우 드셨어요 혹시? 한우는 뭐 자주 먹는데 저희 자주 드세요 한우를. 저희 예. 집사람이 예. 자주 가는 그 정육점
그 사장님께서 예. 한우 가격이 올랐다고 저보고 그 약간 오른 가격이니까 예. 그렇게 알고 카드를 끊고 오라고 제가 심부름을 많이 하는데 오. 예,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가 직접 많이 그럼 좀 들으신 얘기네요. 피부로 느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뭐 좀 다녀보니까 예. 실제로 이 서울 시내에도 한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매우 비싸졌습니다. 그만큼 찾으시는 분이 많다는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소비가 늘었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 수입육의 그 수입이 조금 원활하지 않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이 줄고 예. 수요가 늘어서 한우 예. 가격이 늘었다는데 어쨌든 그 재난지원금 효과가 예. 굉장히 내수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왜 기부를 하지 않고 사실 70% 예. 얘기 있고 했을 때는 예. 70%에서 100%로 지급 예. 대상을 넓혔을 때 어. 아마 많이 기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기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 제가 살펴보니 예. 이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 31번 환자가 나왔던 2월 18일 이후부터 예. 지금 5월 중순이 됐기 때문에 예. 거의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2월 18일 직후에 많은 분들이 성금을 낸 게 많았습니다. 성금도 냈고 성금 물품도 많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내가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낸 기부금이 많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많이 해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받아도 된다. 이미 내가 상당 부분을 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긴급의 성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을 소비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심리가 많이 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동안 알려지기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를 많이 하는 거 역시도 모든 사람을 돕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부를 했죠. 그러나 생각만큼 보니까 92.6%가 수령을 했으니까 기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든 뭔가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다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받아서서 바로 쓴 거는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게 있다고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 부담액 1,000만 원 첫 돌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 부담액이라는 건요. 세금 그리고 여기에 각종 사회기여금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보험,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런 돈들을 모두 합한 겁니다. 이걸 국민 부담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내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도 부담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세금까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이게 1인당 1,000만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작년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나라에 내는 돈 계속 늘어나는데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연도별 1인당 국민부담액이 2013년부터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688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서 2019년까지 왔죠. 6년 정도 지나니까요.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프가요.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가파르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보장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부담도 늘어나다 이렇게 또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언론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용 이쪽에 보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출산 고령화에다 현 정부의 복지 의료 정책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정과 각종 사회보험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건강보험의 경우요. 직장인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야 되는 돈이죠. 이 보험료율이 높으면 많이 나가는 겁니다. 2017년에 6.12%에서 올해는 6.67%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윤경호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상황. 국민 부담액이라고 하니까 생소한 개념으로 예. 보이는데요. 이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얘기할 때 이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소득이 생기고 나면요. 예. 그중에 세금이나 예. 또는 여기에 있는 보험료, 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료를 얘기합니다. 개인이 이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예. 가입하는 보험 말고요. 예. 이 보험료 그리고 예.
이자 지출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 쓸 수 있는 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소득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의무 지출에 가까운 예. 거를 빼고 난 나머지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의무 지출, 예.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국민 부담액 예.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 보면 거기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내용들이요. 세금과 예. 그다음에 건강보험, 예. 그다음에 고용보험 예, 뭐 예. 이런 것들이에요. 예. 문제는 여기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 예. 저 통계는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아까 우리 이상훈 앵커가 살짝 짚고 넘어갔는데 예. 경제 일면 기사에 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4대 보험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아.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국민 부담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예. 있는 와중에 더 심각한 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4대 보험마저도 지금 못 내는 예. 가계가 늘고 있다. 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고령화 때문에 내야 예. 될 능력을 가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지만 예. 지금 당장은 예.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급작스러운 일 때문에 오히려 이 국민 부담액 자체를 예. 부담할 수 없는 가게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재난구호금도 예. 나온 것이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나가자면 예.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최저의 생활과 최저의 예. 생계 유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 답은 뭐냐? 결국 경제 볼륨을 키워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쳐야 예,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런 숫자들이 예. 우리 가게에 지금 숨을 콱 예. 막히게 하는 건데 예. 깨질 수 없는 원칙은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혜택을 받을 수익자가 예. 부담을 늘리는 거 이거는 아. 이건 깨알 수 없는 원칙이에요. 아까 기사의 마지막에 있었지 예. 않습니까?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임플란트에 가서 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결국 재정에서 쏟아붓는 것도 있지만 당사자가 보험료율을 예. 올리는 걸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중동의 참 산유국처럼 예를 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는요. 나라가 그냥 기름 팔아서 다 부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민간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부담을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고민 계속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은 경제 관련 기사 중에서요.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풀어야 될 경제적인 난관, 과제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 역시도 정부가 고민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